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아마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가보자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가 가서 한번 들어는 줄게. 그렇지만 물건 사라고 그러면 내 절대로 안 사야지. 사업하자고 그러면 내가 절대로 안 할게요 하고 지금 마음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계시는 분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서 이제 뭐 연봉 2억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주르륵 올라오고 우리 김성일 총장님 같은 경우는 지난달 수당이 6,700, 900 뭐 한번 볼까요? 인터넷 연결돼 있어요? 7,900만 원. 10월 달에. 네. 이게 연봉이 아니고 월급입니다, 월급. 9월 달에는 한 6,800인가 됐던 것 같은데 10월 달은 7,900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올라오신 분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고요. 여기 올라왔더라도 7,900짜리가 있는가 하면은 5,000짜리도 있고 4,000짜리도 있고 3,000짜리도 있고 2,000 이하는 못 올라오니까 다 2,000 이상 되시는 분들이 올라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김성일 총장님 같은 경우는 수당도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맨 앞서가는 분이에요. 두 번째 2등 하는 사람도 한번 볼까요? 오리탕집 하던 아줌마. 예, 박정수 총장 5,400. 그 2등 맞아요? 또 더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렇게 이제 많은 수당을 받는 분들이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터미는 이제 많은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됐고 또 성공자들도 많이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그 탄생의 배경, 탄생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제품이 싸고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싸고 좋다기보다는 좋고 싸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먼저예요. 우리 회사는 품질을 최고로 선택을 합니다. 가격은 그 다음에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품질부터 최고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은 그 다음에 쥐어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격을 쥐어짜면 품질이 안 올라가요. 가격에다 품질을 맞춰버리니까. 그러니까 생산업체하고 얘기를 할 때 처음에는 가격 얘기를 안 합니다. 품질만 얘기를 합니다. 최고로 좋아야 된다. 우리가 이 컴팩트를 개발을 할 때도 몇몇 회사를 딱 줬어요. 그래서 색상은 어느 회사를 기준해서 그보다 더 색감이 좋아야 된다. 또 이렇게 발음성 있죠. 퍼짐성 있죠. 이거는 어느 회사가 최고로 좋은데 그 회사보다도 더 좋아야 된다. 그래서 디오로보다 더 좋아야 된다. 아니면은 랑콤보다 더 좋아야 된다. 또 에스티 로더보다는 뭐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각각 장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장점 최고로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그보다 더 좋아야 된다는 기준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잡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품질 면에서는 최고로 좋은 회사를 잡고 그거보다 뭐가 좋든지 조금이라도 더 좋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격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제일 허접하게 만든 것이 27,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3개씩 사면은 요 하나당 가격이 17,000원입니다. 17,000원. 한 개당 가격이. 쌉니까? 비쌉니까? 싸죠? 79,000원짜리 이상의 품질을 만들어 놓고 가격은 가장 싼 27,000원짜리보다도 10,000원이 더 싼 17,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 묶음짜리를 4개씩 사시면은 요거 하나당 가격이 9,800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만한 품질의 제품을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제가 아는 한은 없어요. 저는 비타민 이거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이 비타민 개발하는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거의 한 5년 세월 거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SBT라는 회사가 저희를 만나기 전에 비타민, 미네랄 뭐 이런 거를 개발을 했어요. 베타카로틴 뭐 이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저보고 팔으라고 그러는데 못 팔겠더라고. 왜냐하면 품질이 최고가 아니야. 그래서 못 팝니다. 근데 이미 만들어 놨어. 제발 좀 팔아주세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줄 테니까요. 팔아가지고 돈 다 가지세요.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다 돼가니까. 어차피 버릴 거니까 그냥 줄 테니까. 아직 유효기간 이제 좀 남았으니까 팔아가지고 그냥 가지세요. 그런데요, 제가 그래도 못 팝니다 그랬어요. 네, 품질이 최고가 아니면 애터미는 취급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거저 줘도 취급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거저 다 먹었어요, 사실은. 왜? 못 파니까 우리 사업자들이 오면은 보따리 선물로 다 싸줬어요. 초기에. 그때는 이렇게 많이 올 때가 아니고 23명 오고 27명 오고 이렇게 할 때니까, 그래서 원데이 세미나를 하면은 그 정도가 오니까 우리 김치봉 대표사님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다음에 좀 더 많이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물건을 다 싸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공짜로 다 먹어치운 겁니다. 팔지는 못하고. 그런데 그동안 이제 이 제대로 된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된다 해서 계속 연구를 시키고 해서 세계 최고 품질의 비타민이 미네랄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격을 맞출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의 월마트라든가 K마트라든가 미국 비타민이 무지무지하게 쌉니다. 무지무지하게 싸요. 여러분들은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싸고 좋네 하고 말지 모르지만 비타민 장사를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머리끝이 쭈삣 쓰는 경우가 있어요. 등골에 식은땀이 팍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팔지? 나는 이 가격에 만들기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오싹해요. 이런 걸. 야, 무서운 놈들이다. 이놈들하고 한바탕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보통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런데 하여간 가가지고 카메라로 다 가격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밑에 가격표 붙여 있죠? 다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계속 미국의 비타민 미네랄 가격이 얼마인 줄 아느냐 하고 계속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럼 이제 할 얘기가 했죠. 아이, 그거는 별로 좋지도 않은 거고 우리 거는 엄청 좋게 만들라고 그래 놓고 가격은 그냥 또 싸구려 갖다가 막 계속 밀어대면 어떡하냐고. 이제 나중에는 못하겠다고 나 자빠지더라고. 완전히 뻗어버리길래, 또 뻗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어서 그래가지고 조금 더 줄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겨우 이제 맞춰놓은 가격이 바로 우리 회사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들을 했어요.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몸들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위로의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고생을 하셔가지고 이 우리 종합 비타민 미네랄이 지금 엄청나게 팔려나가게 됐습니다. 다 고생 너무 많이 하신 덕분입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또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은 이거는 회장님 작품입니다. 회장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장사라는 것이 어떤 건지, 제품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냥 남보다 조금 좋고 남보다 조금 싸면은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했으면은 절대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는 그런 덕담을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 비타민은 요게 조그맣게 보이죠? 조그맣게 보이지만은 함량 면에서는 이따만큼 큰 비타민 미네랄보다도 함량은 훨씬 높아요. 요거는 씹어서 드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비타민,
미네랄이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철이 맛있어요? 아연이 맛있어요? 구리가 맛있어요? 비타민 B12가 맛있어요? 아무 맛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막 이렇게 씹어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요, 되게 어떤 것들이냐면은 다른 곡물 가루라든가 뭐 이런 거를 잔뜩 섞어 가지고 비타민을 조금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을 수가 있지, 이거는 완전히 순수한 미네랄 비타민 덩어리예요. 다른 걸 넣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함량으로 처방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병도 조그맣게 하고 고함량으로 했냐면, 우리는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비타민 미네랄이라는 수조 원의 시장을 완전히 석권을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1등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요, 앞으로 시장은 1등만이 살아남아요. 1등이 완전 석권을 하고 2등부터는 다 죽는 거예요. 전에는 1등도 살고 2등도 살고 3등은 조금 못하고 4등은 조금 더 못하고 해서 이렇게 쭉 살았는데, 앞으로 시장은 1등 하나만 살아남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보화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뭐 그런 세상을 만든 게 아니고 세상 자체가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인터넷 검색 쫙 했어. 그랬더니 가격도 순위가 쫙 나오고 품질 비교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사람들은 뭘 사요? 1등 사겠어요? 2등 사겠어요? 1등 사는 거예요. 전에는 이 정보화 사회에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웠을 때는 어디가 1등인지 누가 1등인지를 잘 모르니까 내 근처에 있는 놈이 2등이든 3등이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1등이 누구라는 것을 한눈에 딱 들여다보는데, 요즘 이제 핸드폰으로 바로 들여다보죠.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갈수록 1등 하나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1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은 무조건 최고로 만들어야 되고 가격은 최저로 해서 2등하고의 격차를 엄청나게 벌려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2등이 돼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 시장을 석권을 할 목표이기 때문에 이 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컴팩트하게 만들어라. 예를 들면 병 사이즈가 2배로 되면은 운송비가 2배로 드는 거예요. 미국으로 컨테이너 하나 가려고 그러면 몇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 돈이 한 컨테이너가 가야 될 걸 2컨테이너, 5컨테이너가 가야 된다 이게야. 그러면 그 컨테이너 비용만큼 이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병을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도 줄여가지고.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장사 그렇게 안 해요. 부품하게 만들어가지고 큼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품질과 가격 면에서 우리가 진실을 보이면은 그 운송비 하나도 줄여가지고 정말 혜택을 준다고 하면은 고객들은 영원히 우리 고객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의 제품, 화장품이 있습니다. 이 6종 세트가 있는데, 콜마에서 만든 화장품 그러면은 보통 5종 세트가 이제 할인 매장에 가더라도 18만 원에서 한 32만 원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유명 브랜드를 붙여버리면은 세트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콜마 제품 중에도 그렇게들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이 6종 세트가 어떻게 보면은 한개 가격에 팔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종 세트가 지금 저희가 한 세트씩 다 사게 되면은 14만 8천 원. 두 세트를 사게 되면은 특약점가라고 해서 한 세트당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세 세트씩을 사시게 되면 대리점가로 더 떨어지고, 네 세트씩을 사시게 되면은 76,500원에 6개 한 세트를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품 한 개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사시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친지나 이웃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어 쓰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고품질의 제품을 정말 싼 가격에 저희가 공급을 하는 겁니다. 이 해모임이라는 이 제품,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을 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원래 60호에 77만 원씩 팔던 겁니다. 60호에 77만 원씩 팔던 거예요. 저희 회사
애텀이라는 회사를 만나기 전에 SBT에서 생산을 해서 다른 회사에서 팔 때 60포에 77만 원씩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물론 여기는 54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한 박스를 사시면 14만 8천 원에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2세트씩 사시게 되면 조금 더 들고 3세트 사면 더 줄어들고 4세트씩을 사게 되면 한 박스당 가격이 76,500원. 그러면 전에 77만 원 받던 것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가격에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이 제품은 보통 제품이 아닙니다. 개발비 안에서 50억이 들어갔고 박사급 연구원 15명이 8년간 붙어서 연구를 한 국책 프로젝트로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산하에 원자력 병원이 있었어요. 그때 암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항암제를 맞으면 머리 빠지고 면역력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덜 데미지를 입도록 할 것인가, 좀 편하게 환자들을 암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다가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이런 물질을 개발을 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직접 암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드시게 되면은 훨씬 편하게 암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병원에서는 암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백혈구, 적혈구 수치가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지면 더 이상 항암제 투여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사들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모임이라는 물질은 그 백혈구, 적혈구 숫자를 올려줘서 면역력을 증강시켜줌으로 말미암아서 계속적으로 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환자의 고통을 그만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 암 환자만 드셔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 내가 몸이 정말 너무 많이 피곤하다든가 또 노약자들, 이제 기력이 점점점 떨어져서 노쇠된 분들에게는 정말 바로 이렇게 효과를 보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다 보니까 모든 효과를 대놓고 얘기를 하기는 힘듭니다만은 드셔본 분들이 알아서 이웃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서 이제는 엄청나게 많이 팔려나가는, 이게 매일 2,000박스가 팔려나갑니다. 매일. 그래서 지금 한 달에 거의 6만 박스 정도가 팔려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품이 됐다 하는 거예요. 어떻든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치약 하나도 엄청 싸게 팝니다. 200g짜리 치약이죠. 프로폴리스가 들어가 있는 기능성 치약입니다. 뚜껑부터가 벌써 고급입니다. 손톱만한 걸로 뺐다 끼었다 하는 게 아니고 원터치로 이렇게 다 쓸 수 있도록 아주 고급 치약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 치약이 보통 약국에서는 10,000원 정도 하는 겁니다. 저희는 4,400원에 팔아요. 한 세트씩 사시게 되면. 그런데 4세트씩 사시게 되면은 요 한 개당 가격이 2,900원이에요. 2,900원짜리 치약 이렇게 큰 거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못 찾겠더라고. 미국에 가도 없어요. 미국 치약 엄청 싸거든요. 콜게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엄청 싼데 그것도 이렇게 싼 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치약을 한번 써보신 분들이 다시는 다른 치약 못 쓰시겠다고 할 만큼 고급 치약이에요. 연마제도 아주 고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마제가 너무 굵은 게 들어가 있으면 치아에 줄이 다 갑니다. 너무 많이 마모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아주 고급 연마제를 집어넣어서 닦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런 치약을 우리가 2,900원에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수당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은 뭐를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를 사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애터미는 물건이 싸고 좋으니까 사서 쓰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만큼만 사는 거예요. 얼마치 이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만큼만 사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필요한 만큼 사서 쓰고 다른 사람도 필요한 만큼 사서 쓰고, 사서 쓰는 이유는 싸고 좋아서 사서 쓰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자격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자격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일으킨 매출에 대해서 내가 얼마의 수당을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싸고 좋아야 된다는 거죠. 싸고 좋아야 사서 쓸 거 아니에요. 싸고 좋기만 하면은 무조건 팔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 사게 돼 있어요. 치약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하루도 못 살아요. 화장품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남성분들은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화장품 없으면 하루도 못 산다는 게. 근데 여성분들은 쌀보다도 더 필수적인 게 화장품이에요. 어느 날 우리 집사람 보고 어디를 바삐 가야 되는데 밥을 먹든지 화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시간 없어. 그랬더니 뭐 해요? 화장하죠. 봐요. 여자들 다 화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밥 먹는 것보다도 더 필수적인 것이 화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쌀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싸고 좋기만 하면은 무조건 팔려요. 나는 한 달 그냥 돈 없으니까 그냥 없이 살란다. 이러는 경우가 없다 이거예요. 무조건 사서 쓰게 돼 있어요. 샴푸. 아무리 돈 없어도요. 빚쟁이한테 쫓겨서 도망다니면서도 정신만 제정신이면 머리는 감고 도망다녀. 그러죠? 머리를 안 감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 환자. 그 사람들만 머리를 안 감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정신만 제정신 가지고 있으면 머리는 감고 다닌다 이거예요. 샤워를 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옷은 빨아입고 다녀 안 빨아입고 다녀요. 나 돈 없으니까 빚쟁이한테 쫓기니까 옷 안 빨아입겠다. 그래서 속옷 한 달씩 입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조건 빨래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팔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새로 액상 세탁 세제가 나왔어요. 가루 세제 기가 막히게 좋은데 아이고 나는 그래도 액상이 좋아해서 습관적으로 계속 액상을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액상 세탁 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세제에는 린스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습관적으로 다른 회사 린스를 갖다 넣는 분들이 있더라고. 에이, 그럴 바에는 우리가 싸고 좋은 거 개발을 해주자 해서 린스도 새로 개발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 대신에 이거는 다른 회사의 린스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의 어떤 탄성이라든가 색상 어떤 보존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아주 탁월한 효과를 내는 이런 린스를 개발을 해서 이제 새로 신상품으로 지금 출시를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김이 있어요. 이 김은 올리브유로 구운 김이고 그리고 마트에서도 팔아요. 그런데 이런 선물용 세트 우리가 추석 때 이렇게 냈는데 이 선물용 세트가 마트에서는 9,900원 해요. 그런데 우리는 8,000원. 네. 우리는 이렇게 같은 제품이라도 싸게 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용 포장으로서는 우리가 더 싼 거예요, 이게. 근데 앞으로 선물용 아닌 포장도 지금 출시를 하려고 그래요. 집에서 먹는 것은 또 더 이렇게 컴팩트하게. 그리고 이거를 캐나다나 미국으로 수출을 하려고 그러니까 포장이 너무 커. 그런데 선물을 할 때는 그래도 포장 박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추석 이제 선물 세트로 이렇게 특별히 만들었던 건데 그래서 외국으로 수출을 하려고 그러니까 좀 얇게 눌러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컨테이너를 확 줄여 가지고 내보낼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든 저희 회사에서는 일반 다단계 회사나 일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상대로 해서 그런 회사들을 경쟁사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할인 매장하고 경쟁해서 품질과 가격 면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할인 매장보다 더 품질이 좋으면서 더 싸기만 하다고 하면은 할인 매장 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거기다 수당까지 준다고 하면은 멍청이가 아닌 이상 할인 매장에 갈 이유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만 던져주면 판매가 자동으로 일어나도록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싼 제품이 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다 하는 정보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안 사고는 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가 멍청이가 아니면 사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별로 좋지도 않으면서 비싼 제품을 갖다 팔려고 하면은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사가 어렵다, 세일즈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싸고 좋기만 하면은 정보만 주라 이게 정보만. 그러면은 사람들은 사게 돼 있다 이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안 하더라도 할인 매장에서 물건 사던 사람이 애터미에서 사니까 더 싸네. 치약도 할인 매장에 이렇게 싼 치약이 없는데 애터미 거 쓰는 것으로만 하더라도 이익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업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회사나 그 다음에 다른 방문 판매 회사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할인 매장하고 TV 홈쇼핑하고 인터넷 쇼핑몰하고 경쟁을 해서 더 싸게, 더 좋은 것을 더 싸게 파는 회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인식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회사 물건 너무너무 싸고 좋더라. 제가 아주 어제도 그제도 기분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제주도에 그제 있었는데 어떤 분을 만났더니 저한테 자꾸 저를 물었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하고 물었는데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물어서 제가 애터미 회장인데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화장품 장사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무슨 화장품이세요? 무슨 브랜드예요? 그래서 애터미라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랬더니 애터미요. 저 알아요. 애터미 회장님이세요? 정말이에요? 우와, 요즘 애터미가 대세인데 그래요. 대세인데. 전에는 LG가 대세였대요. 그 동네에. 그런데 요즘에는 애터미가 대세예요. 왜 대세래요?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딱 정답을 얘기하더라고. 그게 싸고 좋아가지고요. 다 대세예요. 요즘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사업을 하는지 뭐 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는 것도 모르더라고. 아무것도 몰라. 어떤 형태로 파는지도 모르는데 그 물건이 싸고 좋다는 것은 알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미국을 들어갑니다. 한 3주 있다 와야 되는데 뉴욕 쪽이 워낙 춥다고 그래서 이제 잠바를 하나 이제 사러 백화점에 갔어요. 어제 그 잠바를 좀 고쳐나가고 그래가지고 찾으러 갔는데 그분이 거기에 이제 마침 그 점원이 있었고 고객이 한 분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점원이 저 명함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자 보내려고 그랬죠? 저 문자 보내는 거 싫으니까 보내지 마세요. 문자 안 보낼 테니까요.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하고 자꾸 쪼르는 거야. 그래서 줬어요. 그랬더니 나 이거 아는데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이거 저기 화장품 회사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요. 그랬더니 저 이거 쓰고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고객이 뭐 옷을 이렇게 보다가 저도 그 선크림 하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그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데도 우리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싸고 좋다는 인식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애터미가 바로 다단계 회사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도 그렇게 좋은 거네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좋은 거네요. 이렇게 바뀌었을 거라. 바뀐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나쁜 불법 회사들이 지금 거의 다 일망타진이 되고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회사들, 합법적인 회사들이 매출의 대세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는 것은 이 합법적인 회사라는 회사들 안에도 문제가 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는 제품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분들이 사업을 할 때 조직적으로 매출을 치도록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 애터미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새로운 역사를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50년의 역사를 아메이가 써왔다고 하면은, 아메이가 기준이 되고 아메이가 정통의 표준이었다고 하면은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가 쓴다. 그래서 애터미처럼 하면은 정통이라는 얘기가 나오도록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는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대표하는 회사가 돼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싸고 좋은 물건을 파는 회사다. 그리고
회원제로 팔기 때문에 광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들이 알아서 반복 구매를 해주니까 특별한 매장이 없어도 되고, 그래서 정말 좋은 물건을 정말 싸게 파는 회사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좋은 거다. 애터미는 좋은 거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좋은 거다. 이렇게 인식을 바꿔놓겠다 하는 거예요. 그 세월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어느 날 우리 아들 담임 선생님이 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아버님 좀 학교 좀 와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버님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단계 회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얘기를 못 했어요. 몇 년 전 얘기예요. 애터미 시작하기 전에. 몇 년 전 얘기예요. 그 얘기를 못하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쩍, 거짓말은 아니지만은 핵심을 피해서 슬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를, 그 학교를 나오면서 저는 정말 뒤통수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같이 해보자고 하는 이 사업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담임 선생님한테는 떳떳하게 밝히지를 못하는구나. 그걸 떳떳하게 밝히면은 담임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얘가 이러는데 이유가 있었군요. 바로 아버님이 그렇고 이 집안이 그렇군요. 이렇게 할까 봐서.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나오면서 너무 뒷꼭지가 부끄러워가지고 결심을 하나 한 게 있어요. 내가 내 손자 학교에 가서는 당당하게 밝히는, 할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이에요? 물었을 때, 저는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라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담임 선생님이, 아이고 아주 훌륭한 집안이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다. 그것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반드시 그런 세상이 오도록 만들겠다는 그 가슴에다가 딱 하나 품고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요 하는 일이 너무나 우리 서민들에게, 우리 국민 경제에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애터미는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는 그런 이제 회사로 해 나갈 겁니다. 우리 회사의 컨셉에 대해서 잠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애터미는 SBT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SBT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콜마가 합작으로 설립을 한 기업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연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 100% 정부 투자 기관입니다. 그리고 한국콜마는 100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에서 20년 전 전에 사업을 시작한 그런 다국적 기업이고, 사업을 하는 방법은 물건을 연구하고 생산을 해서 물건을 파는 회사에, 또 다른 제조회사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OEM, ODM 전문 업체입니다. 이 콜마는 품질이 우수하지 않으면 단 한 개도 팔아낼 수 없는 그런 회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소비자를 직접 상대로 하면은 품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광고 잘 때리고 하면 어느 정도는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문 판매회사나 전문 제조회사다가 납품을 하려면 그 회사에 있는 전문가들이 다 분석을 해가지고 품질이 자기가 팔고 있는 거나 자기가 생산하고 있는 것보다 우수하지 않으면 절대로 물건을 사갈 리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술력을 가지고 승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에도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있고 대기업들이 있지만은 전 직원 대비 연구소 직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바로 한국콜마라는 회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국콜마는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화장품의 5분의 1, 5개 중에 1개가 바로 한국콜마에서 나옵니다. 수백만 개 화장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그 화장품들이 눈에 안 띄어요. 그 이유는 콜마 브랜드로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콜마는 또 제약 분야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안티프라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안티프라민은 어느 제약회사예요? 유한양행 안티프라민. 그런데 현재 유한양행은 안티프라민을 하나도 만들지 않아요. 누가 만드냐면 콜마 제약에서 안티프라민을 만들어서 유한양행에 납품하면은 그거를 유한양행 안티프라민으로 팔고 있다 하는 거예요.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많은 약 중에도 이 콜마 제약에서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콜마라는 이름이 안 나타나고 있을 뿐이에요. 화장품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콜마라는 회사는 바로 기술력으로 승부를 하는 회사다. 유럽에서도 명품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명품 회사에다 납품하고, 캐나다, 미국에서도 명품 회사에다 납품을 해서 그 유명 브랜드 제품 중에는 바로 콜마에서 만든 것들이 상당 부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SBT라는 회사를 알게 된 것도 저는 뉴스를 보다 보니까 뉴스에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국내 기술진에 의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하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뉴스를 접하는 순간에 저는 에이 말도 안 되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 이어 가지고 아는 분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장님으로 계시던 장인순 박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그 원장님이 나오니까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분은 제가 대학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 저희 대학생부에 오셔가지고 성경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정말 사실이구나, 역사적인 사실이고 과학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깨닫게 해주신데 많은 영향을 주셨던 그런 분이세요. 저는 그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지창조 얘기라든가 노아 홍수 얘기라든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라든가 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든가 또 천국이 있다든가 지옥이 있다든가 이런 얘기들을요 사실은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거를 믿어야 복을 받고 그걸 믿어야 천국을 간다고 하니까 저는 교회만 가면은 주여 믿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지면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를.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산기도를 많이 가셔가지고 저도 어린 마음에 우리 목사님처럼 좀 돼보려고 산에 가가지고 나무 뿌리를 잡고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고 열심히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님 같은 장로님, 어머니 같은 집사님들이 아이고 우리 학생은 믿음도 좋아. 근데 저는 안 믿어져 가지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하는 사람하고 사실 똑같아. 저한테 저를 닮아서 잘생긴 아들이 둘이 있어요. 뭐 별로 못 믿는 표정들이신데 제가 어느 날 아들들한테 야 대학 들어가면 아빠가 차 한 대씩 사줄게 그랬더니 둘째 녀석은요 우와 우리 아빠가 차 사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온 동네 애들한테 다 전화하고 야 차 사주면 스키장도 가고 뭐 또 가자 신바람이 나가지고 방방방방방 떠요. 근데 큰아들은 와가지고 아빠 정말이죠 나 믿습니다 사줄게.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아빠 나 어제 한 말 믿습니다. 요놈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여기 안 믿는 거야 여기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크게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 아멘 아멘 하고 크게 얘기하는 사람이 안 믿어져서 믿으려고 깡다구 부리는 거예요. 목사님 중에 설교하면서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소리 많이 하는 목사님 치고 아멘 할 만한 말을 제대로 하는 분이 없어요. 아니 아멘 할 만한 말을 하면 알아서 아멘 할 건데 설교를 해놓고 아무 소리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그럼 아멘 아멘 하고 따라서. 강사 중에서요
여러분 박수 치십시오 하는 강사는요, 박수 칠 만한 강사가 아니에요. 박수가 귀찮아가지고 강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강사가 진짜 명강사라 이거예요. 저 같은 강사. 박수 치란 말 전혀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래도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믿는 게 아니었어. 믿음이라는 것은 봐버리는 거. 자기가 부인할 수 없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보는 것을 꼭 눈으로만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져본다. 그거 보는 거죠. 들어본다. 느껴본다. 알아본다. 그게 마음속에서 상상을 해서 보는 것도 그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어렸을 때 그분이 정말 제가 성경을 사실로 믿을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에요. 노아 홍수도 정말 사실이구나. 그런데 그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7월 그날 17일에. 그러니까 날짜까지 딱 박혀 있어요. 정확한 거예요. 어디에 머물렀냐면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아라랏산은 어디 상상의 세계에 있는 그런 산이 아니고 터키에 있는 산이에요. 터키하고 소련하고 이 국경지대에 있는 산인데 높이가 5,000m가 넘으니까 백두산 2배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산에 만년설이 쌓여 있는 그 산에 가서 배가 정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는 40주야를 내렸지만은 그 물이 다 빠지는 데는 1년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그 배가 정박을 해 있었는데 그 정박했던 그 자리에 노아의 방주에 잔해가 발견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천 미터 되는 산 중턱에 가서 그런 배가 있다고 하면 그 배 치수까지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한 거예요. 길이가 300규빗이요. 1규빗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1규빗이에요. 1규빗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45cm, 50cm. 서양 사람들 조금 덩치 크니까 한 50cm. 그러면은 300규빗이면 약 150m. 폭이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요. 이런 배의 치수까지 나와 있는데 그런 사이즈의 배의 잔해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흙에 덮여 있다가 이제 지진이 나면서 주변에 흙들이 무너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뚜렷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탐사를 해서 전부 이 금속 탐지기나 이 음파 탐지기를 가지고 땅속을 탐사를 해봤더니 그 배 모양이 그 안에서 그대로 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정박을 했으려고 그러면 닷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닷. 그래서 그 정박시키게 한 그 돌 닷들, 사람 키만한 돌에다가 주먹만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밧줄을 매달아서 배를 정박시켰던 그런 닷들이 13개가 발견이 됐어요. 그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배 모양이 보이십니까? 이게 아라랏산이고, 요 배 모양 보이시죠? 예,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전부 다 가서 조사를 했더니 이런 배 모양이 잔해가 안에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요런 이제 돌 닷들이 이렇게 이런 게 13개가 주변에 있는 거예요. 터키 정부에서도 정식으로 요거는 이제 옆에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옆에 이제 봤더니 요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이즈대로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거의 똑같죠? 네. 그래서 터키 정부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아라랏산 유물을 인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노아 방주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진 나기 전 사진이에요. 요게 지진이 나면서 주변이 무너지면서 이게 이제 더 뚜렷하게 이렇게 드러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니까 정말 노아의 홍수는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땅을 공간에 다셨다는 얘기를 성경 3,500년 전에 쓰여진 욥기에 실려 있어요. 불과 5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구는 평평하고 사방으로 폭포가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던 그 시절이었는데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 땅을 공간에 다셨다. 그 앞기절에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 북편 하늘이 허공인 줄을
과학을 배운 우리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밝혀진 지가 얼마 안 돼요.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밝혀졌기 때문에 아직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부편 하늘이 허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모든 하늘에는 수도 없는 천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천억 개의 이런 은하수가 있고 이 은하계와 같은 것이 또 수천억 개가 있는 것이 우주예요. 자, 우리 장인손 박사님이 써놓은 이제 그 책 고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으시면은 창조주가 만드신 이 우주가 얼만큼 큰 건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고 또 원자의 세계에 대해서 나노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또 써놨어요. 그러면 그 세미한 마이크로 세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넓은 것부터 아주 적은 것까지 사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여러분도 읽으시면 도움이 되는 책이지만은 정말 그런 책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권해준다고 하면은 정말 사고의 폭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책을 이번에 쓰셨어요. 자, 그런 이 우주 천체가 하늘을 보면은 은가루를 뿌리는 것처럼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딱 별이 없는 공간이 있다 이거야. 북쪽 하늘은 별이 없다는 것이 최근에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져. 북수칠성 뒤 지름 3억 광년에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에 이런 공간이 있다. 이런 데는 막 이런 별들이 천체들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만 천체 망원경을 봐도 별이 없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81년도 10월 13일자 중앙일보가 발표하고 있다 이게.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부편 하늘을 허공으로 펼쳐 놓으셨다는 얘기가 쓰여 있어요. 그거 말고도 여기 보면 나오죠. 욥기 26장 7절에 그런 부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하나님에 관한 얘기고 창조에 관한 얘기라 이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 창조주에 관해서 다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지식이 발달한다고 하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고 일부라도 알 수가 있는 거고 이 창조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저는 이 회사를 창업을 할 때 사원부터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선다. 겸손히 섬긴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회사를 성경의 정신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경영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 종교가 다른 분도 와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제품도 괜찮고 돈도 된다고 해서 사업 좀 해볼까 했더니 나는 종교가 달려가지고 나는 불교인데 나는 남묘 호랭교인데 여기서는 완전히 찬밥이겠구나. 혹시 그렇게 염려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수당 똑같이 드립니다. 성급도 똑같이 시켜드립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요. 사업적으로는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대신에 저보고 성경 얘기하지 말라고만 안 하시면 돼요. 성경 얘기를 하지 말으라고 그러면은 제가 이 회사를 놓고 떠납니다. 저는 이 회사를 설립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이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예. 제가 하는 일마다 다 성공했던 사람인데 한 번 딱 실패를 한 적이 있어요. 인터넷 백화점 차렸다가 너무 일찍 시작했어. 지금 핸드폰으로 이렇게 인터넷 할 수 있죠? 근데 10년 전에 인터넷 백화점 차려놓고 PDA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 하는 세상 만들겠다고 그 PDA 팔았다가 사기꾼 소리도 듣고 그게 인터넷이 뜨기는 떠요, PDA에. 그런데 화면 하나 띄우는데 약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근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이게 인프라가 안 돼갖고 속도가 느린 거야. 그런데 내 생각만 앞서가가지고 너무 빨리 그걸 시작했다가 한번 쫄딱 망한 적이 있습니다. 쫄딱 망해서 이제 월세방살이도 하고 막 간 경화가 생기고 막 당뇨가 뭐 400, 500이 넘어가고 해서 이제 거의 죽을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의사로부터 얼마 못 산다는 진단을 받고 그것도 친구 의사로부터 그래서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돈도 없는데 이 자녀들을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들들, 잠자는 아들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이 애들이 공부를 못해도 좋습니다. 못 살아도 좋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장수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여간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다가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하고 죽을 준비가 다 끝났을 때, 그런데 아직 입은 좀 살아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몇 사람 좀 전도를 해가지고 한 5사람만 끌고 가야 되겠다. 10사람이면 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동안 전도를 좀 게을리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임박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좀 게으르게 살았다 이러면은, 그래도 하나님 제가 막판에는 조금 열심히 했습니다. 요 5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그렇게라도 변명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5사람은 내가 꼭 전해야 되겠다. 10명이면 진짜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길거리 가가지고 예수천당 하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게 아니고 쫓아버려 도리어.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전에 제가 회사를 할 때 취급했던 요 아이템을 좀 나눠주면서 원가로 좀 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애터미의 시작입니다. 물론 복음이 잘 전해지려고 하면은 회사가 잘 돼야 됩니다. 돈도 안 벌리고 그러면 신경질 나가지고 뭐 예수 얘기만 했었고 그러더니 에이씨 그러면서 다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물건도 싸게 줘야 되고 어떻게든 수당도 조금이라도 챙겨줘야 되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더니 물건을 이따위로 만들어서 하고 팽개치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물건도 악착같이 좋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성경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꾸역꾸역 붙어 있을 거라 이거야. 못 도망가고 돈에 목이 쫄려가지고 못 도망가고, 그러면 이제 안 도망갈 만큼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또 도망갈 것 같으면 또 돈 벌게 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시골 장에 가면은 약장사가 있어요. 약장사. 옛날에 북치고 뒤에다가 팔로 차가면 등에 있는 금복치고 피리 불고 뭐하고 하는 장구치고 꽹가리 치는 약장사 있죠. 그 쇼는 다 공짜야. 그렇죠? 그런데 모이면은 뭐해요? 약 팔지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서 돈 벌게 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다 공짜로 해드리고 싶어. 그러면서 살짝 약을 파는 거야. 무슨 약이냐면 신구약이라고 있어. 신약 구약이라고 성경 파는 거야. 그 신구약이라는 약장사야, 약장사.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냥 최대한 잘해주는 거야. 공짜야 그냥 막. 그러니까 막 제품도 어떻게든 싸게 팔고 수당도 어떻게든 많이 챙겨드리고 막 품질도 어떻게든 좋은 걸로 줘갖고 모아가지고 쇼를 해갖고 지금 모으는 거야. 그 쇼가 사업이고, 그 쇼가 사업이고 진짜는 뒤에서 약장사, 신구 약장사 하는 것이 하여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첫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